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애틀란타는 사치세 계산 연봉이 1억 5,700만 달러인데요. 이는 메이저리그 14위에 해당됩니다. 휴스턴은 2억 700만 달러로 3위였는데요. 2위 뉴욕 양키스 역시 2억 800만 달러로 사치세 기준 2억 1000만 달러를 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유일하게 사치세를 내는 팀은 2억 6,200만 달러를 쓴 다저스인데요. 다저스는 첫 2천만 달러의 20%와 다음 2천만 달러의 32%, 3차 사치세 기준인 2억 5천만 달러를 넘는 1,200만 달러의 62.5%를 내야 하기 때문에 1,790만 달러의 사치세를 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나마 사치세 리셋에 성공했기 때문에 무려 4,360만 달러를 냈던 2015년과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끝난 지금 다저스는 2억 750만 달러의 연봉 총액으로 2억 2,100만 달러인 양키스에게 1위를 내주고 2위로 내려왔는데요. 주요 선수 8명이 무더기로 FA가 됐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을 마치고 FA가 된 다저스 선수들은 클레이튼 커쇼, 켈리 젠슨, 코리 시거, 크리스 테일러, 조 켈리, 코리 크네이블, 그리고 시즌 중반에 데려온 맥스 슈어저와 데니 더피입니다. 메이저리그 구단주들과 선수 노조는 5년마다 새로운 노사 협약을 맺는데요. 2016년에 맺은 CBA가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노사는 새로운 협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노사 협상은 파업이 일어났던 1994년처럼 극한 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CBA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선수 노조를 달래기 위해 사치세 기준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시 다저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현재 기준으로 다저스는 1차 사치세 기준까지는 여유가 전혀 없고 드래프트 지명권이 10계단 후퇴하는 3차 사치세 기준까지는 4천만 달러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요. 따라서 사치세 계산 평균 연봉이 3,400만 달러인 트레버 바우어가 1년짜리 출장 정지를 받느냐가 다저스에게는 대단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저스는 3차 사치세 기준까지 7,500만 달러의 여유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저스의 FA들은 어떻게 될까요? FA가 되는 메이저리그 선수에게 구단은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할 수 있는데요. 퀄리파잉 오퍼는 연봉 상위 125명의 평균에 해당되는 연봉을 줄 테니 1년을 더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으로 지난해 1,890만 달러였던 퀄리파잉 오퍼는 올해 1,840만 달러로 50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구단들은 11월 8일까지 제시 여부를 결정하고 제시받은 선수들은 받아들일지를 결정합니다. 구단들은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한 선수들을 잃었을 때만 드래프트 보상 지명권을 얻고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하고 나온 선수를 영입했을 때만 드래프트 지명권을 잃게 됩니다. 선수는 생애 딱 한 번만 대상자가 되고 시즌 중반 트레이드로 팀을 옮긴 선수는 퀄리파잉 오퍼 대상자가 되지 않는데요. 2019년 류현진은 다저스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여 1년 1,790만 달러 계약으로 남았고 이듬해 다시 FA 시장에 나왔을 때는 퀄리파잉 오퍼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드래프트 지명권 손실이 없는 채로 토론토와 4년 8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데려온 슈어저에 대해 다저스는 퀄리파잉 오퍼를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커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저스는 커쇼에게 틀림없이 퀄리파잉 오퍼를 날릴 겁니다. 그리고 류현진처럼 받아들이기를 바랄 겁니다. 류현진은 몸 상태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였는데요. 커쇼도 자신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인 후 내년 시즌을 실패하게 되면 더 이상 좋은 계약은 맺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커쇼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호세 아브레유는 화이삭스의 퀄리파잉 오퍼를 일단 받아들인 후 3년 5천만 달러 계약으로 바꾼 바 있는데요. 반대로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했다고 해서 관계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다저스는 커쇼가 거부하게 될 경우 평균 연봉은 1,840만 달러보다 낮은 대신 단연 계약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커쇼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커쇼와의 협상에 대해 프리드먼 사장은 커쇼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커쇼는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지할 것이다.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커쇼는 특별한 선수임을 밝혔는데요. 댈러스 출신인 커쇼에 대해 텍사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가 중요한 가운데 커쇼는 다저스에서 은퇴하는 걸 최우선으로 여기고 자존심을 건드릴 정도의 제안만 아니라면 최대한 남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커쇼가 이번 시즌을 망치는 바람에 오히려 다저스와 커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저스도 커쇼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슈어저를 잡으려면 큰 돈을 써야 하지만 페이롤 여유가 많지 않은 다저스는 커쇼를 잡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바우어가 내년에도 없다고 생각하면 다저스는 워커 뷰러와 훌리오 우리아스, 토니 곤솔린, 검증된 선발이 3명밖에 없는데요. 토미존 수술 후 피칭을 시작한 더스틴 메이는 전반기에는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저스에 남고 싶어하는 건 켈리 젠슨과 코리 시거도 마찬가지인데요. 젠슨은 다저스는 17살 때 포수인 나를 믿었고 이후 나를 투수로 만들어줬다. 다저스는 내가 아는 유일한 팀이다. 다저스에서의 생활이 즐겁다고 했고 시거 역시 공개적으로 남고 싶다고 했는데요. 특히 젠슨은 2016년 겨울 1차 FA가 됐을 때 마이애미로부터 더 좋은 제안을 받았지만 퀴러소에서 열린 본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저스틴 터너와 함께 다저스에 남자는 도원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후반기와 가을에 보여준 모습이라면 내년이 34세 시즌인 켈리 젠슨은 몇 년은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특급 마무리가 가장 필요한 팀은 필라델피아 필리스입니다. 그러나 다저스에 남고 싶어하는 이 둘의 문제는 상징성이 커쇼만큼은 아닌데다가 젠슨에게는 블레이크 트라이넨, 시거에게는 트레이 터너라는 훌륭한 대체제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저스는 이 둘에게 디스카운트가 들어간 제안을 하고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만약 시거와 젠슨을 모두 놓치게 될 경우 다저스는 트라이넨에게 마무리를 맡기고 유격수 트레이 터너, 2루수 개빈 럭스, 1루수 맥스 먼시로 내야를 구성하게 됩니다. 시거가 남게 된다면 럭스는 외야로 나가거나 크리스 테일러를 대신하게 될 유틸리티에 본격적인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셔널리그에 지명타자가 도입된다면 저스틴 터너에게 지명타자를 맡기는 대신 시거가 3루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팀의 전력을 생각했을 때 다저스가 가장 잡고 싶어하는 선수는 크리스 테일러일 텐데요. 최고의 시즌을 향해 질주를 하다가 시즌 막판 극심한 부진이 있었던 테일러는 포스트 시즌 11경기에서 4홈런 12타점, 타율 3할 5푼 1리, 출루율 4할 1푼 9리, 장타율 0.784의 대활약으로 다시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문제는 테일러의 가치가 너무 치솟았고 31살에 처음으로 FA가 됐기 때문에 큰돈을 만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테일러는 시장에 나가 자신의 몸값을 확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과연 다저스는 누구를 잡게 될까요? 저는 커쇼 혼자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다음은 젠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팬 입장에서 커쇼가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는 건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력을 위한 냉정한 판단을 한다면 크리스 테일러와 켈리 젠슨을 잡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리드먼이라면 누구를 잡으실 건가요?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저스가 NLCS에서 탈락한 후 대본을 미리 써놓고 하는 다저스의 대본 야구가 부활했다는 영상을 만든 바 있는데요.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슈어저의 디비전 시리즈 5차전 마무리 등판, 우리아스의 NLCS 2차전 8회 등판, 워커 뷰러의 6차전 3일 휴식 등판 등 주요 사항은 경기 전 전략회의에서 결정하며 나는 투표권 하나를 가졌을 뿐이다며 본인의 결정이 아니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로버츠는 디비전 시리즈 5차전을 앞두고 슈어저가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내보내고 싶지 않은 게 내 입장이라고 했지만 슈어저는 5차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저스가 탈락하고 나서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프리드먼은 투수
교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물론 경기 전 팀에서 많은 준비 작업을 거치지만 경기 중 투수 교체는 100% 감독이 결정한다. 최종 결정은 덕아웃에서 나오고 있으며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교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투수 교체는 로버츠 감독이 합니다. 프리드먼 사장이 지금 누구로 바꿔라는 식의 지시를 내릴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마무리는 슈어저가 한다. 오늘은 우리아스를 불펜으로 쓴다는 식의 미리 써놓은 대본은 로버츠 감독이 경기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앤드류 프리드먼 다저스 사장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프리드먼은 마에다를 트레이드하고 나서 마에다로부터 트레이드 요청이 없었다고 했지만 마에다는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직접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구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로버츠 감독을 감싸는 건 아닙니다. 로버츠 감독은 두 번의 아주 큰 실수를 했는데요. 하나는 우리아스가 8회 동점을 허용하고 9회 그라테로를 올린 NLCS 2차전에서 뜬금없이 켈리 젠슨을 2사 2루에서 올린 겁니다. 에디 로사리오를 상대한 젠슨은 올라오자마자 초구 끝내기 안타를 맞습니다. 그보다 더 큰 실수는 NLCS 6차전에서 있었다고 보는데요. 1대1로 맞선 4회 초 2사를 잘 잡아낸 뷰러는 8번 타자 트래비스 다노에게 볼넷, 대타 아드리안자에게 2루타를 맞아 2사 2삼루에 몰리게 됩니다. 다음 타자는 좌타자인 에디 로사리오, 그 다음 타자도 좌타자인 프리먼이었는데요. 좌우놀이의 신봉자로 유명하며 좌완 베시아의 몸을 풀어놓은 로버츠는 그러나 뷰러를 교체하지 않고 밀어붙이다가 로사리오에게 결승 3런 홈런을 맞았고 그걸로 시리즈는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마치 이는 2017년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1회 2점을 내준 다르비슈를 더 끌고 가다 5점을 내주고 나서야 컷쇼를 올린 장면의 데자비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가을 다저스는 운이 따르지 않은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알렉스 앤소폴로스 애틀란타 단장이 현장을 존중하는 걸로 유명하며 파르한 자이디 샌프란시스코 사장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준다는 평가인 반면 다저스 프리드먼 사장은 프런트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프리드먼과 로버츠의 불편해 보이는 동거가 내년 가을에는 매끄럽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